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함으로써 비핵화를 압박하는 한편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 경제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단금과 채찍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지금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무기한 유예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미국 측 입장에서는 결국 북한과의 어떤 비핵화 프로세스 그리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제 북미 관계 개선 이게 그 4개 항에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상당히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유인책으로서 매우 강하게 지금 북한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의 이러한 그 대북 정책과 어떤 유인책 제공 이런 것은 이제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좀 비관적인 의견이 많아요. 스캡티컬하고 상당히 북한 비핵화에서 여전히 회의적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구도를 결국은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신속하게 비핵화에 대한 어떤 뭔가 성과를 좀 걷어내려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아요. 올해 말에 일단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물론 이제 폼페이오 장관하고 북한 카운터파트하고 이제 실무 협상을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 근데 이게 계속 어떤 이유인지 상당히 더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 방문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미중 간에 자기 이익을 좀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협상팀이 아직 마련이 안 돼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성과를 매우 내려고 하고 있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은 북한에게 계속해서 유인책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빨리 협상팀에 나와라, 실무 협상에 나와라. 그래서 신속하게 비핵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글쎄 이러한 유인책이 성과를 거둘지는 일단 실무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조속히 나오는지 그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유인책으로 지금 훈련을 중지한다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비용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국내 정치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근데 우리가 좀 더 그 이전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거 당시부터 계속 동맹의 비용 문제를 얘기해 왔거든요.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중지한다는 걸 얘기하면서도 한국이 결국 돈을 내지 않을 거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북한에 대한 유인책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독특한 동맹에 대한 관점, 결국 비용 문제를 누가 부담을 하느냐. 한국이라든가 일본, 나토 동맹국들마저도 제대로 할 바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 분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굳이 연합 해병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사실 울지 프리덤 가디안 이 훈련부터 잠정적으로 유예가 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거 아마 더 계속 다른 연합 훈련도 중지될 가능성, 아니면 유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올해 예정되어 있는 한미 방위 분담 협상에서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면서 자기네들이 바라고자 하는 수준까지의 방위 분담을 한국에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쪽을 다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즉 하나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병대 연합훈련 잠정 중단을 사실 미국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이라는 건 우리와 같이 하는 건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와는 논의 없이 발표를 한 것 같다 지금 이런 분위기라서 이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면 물론 이제 한미 간에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과 조율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미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이번에 해병훈련 중단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결정 이후에 이제 한미 간에 계속해서 얘기가 이제 소통이 되고 있고 통지가 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일단 북미 간의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한국은 좀 빠져라였거든요. 처음에 북한 방문한 정의용 특사가
이거에 대해서 미국 가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예. 뭐 그럴 때도 일단 한국의 입장은 빠져라.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계속해서 딜을 하고 직접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주고받기를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동맹 문제는 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그렇고 미국에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속에서 미국이 한국하고 이 동맹 문제에 관련해서 아무런 사전 협의를 안 하고 이러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뭐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동맹에 대한 어떤 그 인식 문제라든지 어떤 비전 문제라든지 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네, 역시 비슷한 질문인데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올해가 상당히 좀 힘든 해가 될 수 있고 동맹의 견고함을 테스트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맹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의 전통적인 미국의 관점과 전혀 다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에 있고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방위 분담 협상 문제가 걸려 있고 예. 두 번째는 사실 지금 뭐 논의되고 있지만은 밖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이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의 시기의 문제와 앞으로의 그 지휘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동맹의 근본적인 변환에 지금 모멘텀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올해가 굉장히 이 과정을 잘못 관리하게 된 동맹이 굉장히 급격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 아마 정부도 굉장히 좀 충격에 좀 쌓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했죠. 올해 UFG 위해한다, 워게임 위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작년의 입장은 전혀 다른 거였거든요. 작년에 미국의 입장은 뭐였냐면 아니 북한이 비핵화의 행동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군사 훈련을 갖다 중지해야 되느냐 안 된다. 예.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했던 입장에서 지금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어리둥절한 상태이고 그러나 아마 지금부터 아마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에 와서 아마 그 주한미군 마지막 남은 부대의 평택 이전 이거에서 참관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계기를 통해서 한미 간의 협의와 공조가 좀 더 긴밀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을 보면 사실은 자국, 그러니까 미국 자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가 좀 된다면 북한과 아주 열띤 논의를 벌일 수 있다라는 분위기인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위협은 그게 뭐 개선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 근데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 같은 건 유예하고 축소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부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근데 이게 한미연합훈련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범주라든지 예. 개념도 지금 상당히 모호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 북한하고 비핵화하기 전에는 북한 비핵화의 대상이 뭐냐 그러면 장거리 미사일과 북한 핵이라고 분명히 미국 내에서는 언급이 나왔고 예. 여전히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 비핵화의 목표는 CVID, 예. 그러니까 북한 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게 핵 폐기를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것은 결국은 ICBM하고 핵탄두 쪽에 일단은 상당히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예. 당시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 개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예. 그러니까 뭐 CVID 2020년으로 완전하게 달성하겠다고 이전에 했는데 정상회담 끝나고는 그 CVID 완전하게 다 핵 폐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2020년까지 어느 정도의 중대한 진전, 뭐 한 20%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도 그러면 동맹국들의 안보는 뭐냐? 미국은 결국은 미국의 안보만 중요시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이러한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차원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한미연합훈련을 이렇게 중단하고 한국하고 의논도 안 하고 중단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한다는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미국이 계속해서 그 ICBM을
없애야겠다고 주장을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예. 미국 본토 위협도 있었지만 ICBM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안보가 상당히 불투명해진다. 그러면 동맹국들 간의 관계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이유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미국이 오히려 그 ICBM 제거만을 강조를 하고 핵 제거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어떤 동맹 디커플링을 상당히 자초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글쎄 한국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은 정상적인 국가도 아니고 군대도 없고 자위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안보 불안감이 내재화돼 있는 정도로 강한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본 같은 국가들은 만약 미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안보가 상당히 줄어든다, 불안전해진다 이러한 느낌을 받으면 아마 자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나라다. 충분히 그러한 나라다. 그러한 우려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CVID 이 완전한 비핵화는 시청자분들도 다 알 만큼 그렇죠. 아주 네. 보편적인 용어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비핵화라는 용어를 처음 쓸 때만 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썼단 말이죠. 그렇죠. CVID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전면적 비핵화라는 용어를 쓴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CVID라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용어다라는 차원에서 볼 적에 좀 외교적인 수사로 바꿔서 예. 컴플리트란 말을 썼다가 이제 토탈이라는 말로 바꿨죠. 전면적인 완전 그런 거로 바꿨기 때문에 저는 내용상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주말을 거쳐서 볼튼 보좌관이 뉴스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자기들 CVID가 그대로 목표로 남아 있다. 그것도 역시 이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거기에 다시 똑같은 발언을 했고요. 예. 아까 이제 김현욱 교수께서 얘기했지만은 볼튼 보좌관 생물무기, 화학무기, 미사일 다 포함을 시켜서 완전한 거로 가야 된다는 것과 타임 테이블도 이미 정해져 놨죠. 2년 6개월 시간을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미국으로 보면 투 레벨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대통령 차원에서 약간 크게 덕담 수준에서 북한을 이제 끌어안는 듯한 약간 여유를 주는 듯 하면서도 실제 실무 차원에서 굉장히 북한을 압박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그 전술을 쓰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우리가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뭐 방북이 될지 아니면 제3국에서 북한과 만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지금 실무 간에 뭔가 비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의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마지막 점을 찍기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무 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측의 그 대상과 회담이 없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한 비핵화의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연 성김 대사가 과연 그 필리핀으로 다시 복귀했는지 안 복귀했는지 이것들이 확인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아마 그 실무팀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이 너무 선제적으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 버리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다른 하나는 동맹의 변환이 너무 현실보다는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뭐 그리고 또한 이제 또 하나 문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맹을 너무 돈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예. 이 사실 돈 지불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1년에 연합훈련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700억에서 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현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이 미국이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이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딱 손에 잡히는 이 돈으로만 이걸 계산한다는데 우리가 큰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비용 문제가 사실 동맹 부분에서 걱정이 되고 후속 협상이 없는 것, 좀 미뤄지고 있는 거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지금 미군 유해 송환이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폼페이오 장관이 들어가서 같이 돌아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유해 송환을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측의 어떤 화답 형식으로 던져줬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하나의 그 모멘텀으로 해서 실무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강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뭔가 이게 실무 간의 어떤 어느 정도의 윤곽은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주고받기식으로 할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어느 식으로 타임라인이 정해질지 일단 어느 정도를 정해져야 빨리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 가고 또 그 급에서 외무상급에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이나 만나면서 또 질질 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정상회담까지 한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과 지금 뭐 북한 그 외무상 간의 그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서는 이제 분명한 그 실무적인 합의점이 도출이 돼야죠. 예. 이게 자꾸 도출하기 위해서 또 여러 번 만난다는 것은 아마 지금 입장에서는 신속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한 그런 패스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이 비용 문제로 지금 자꾸 훈련 중단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오는데 1년에 700억에서 800억 정도면 물론 아주 큰 금액입니다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각하는 군사 1년 예산에서 7, 800억이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니죠. 0.1%도 안 이게 되는 그러면 비용이고. 그게 그렇게 비용적인 문제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아니면 뭐 이면에 다른 뜻이 있을까라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뭐냐면 이 국민들한테 내가 돈 얼마나 아꼈어. 이걸 굉장히 숫자로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천만 불을 내가 아꼈다. 그럼 일반 국민들 생각할 때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FTA 협상할 때도 보게 되면은 자동차 시장 개방에서 미국이 얻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 얻었다. 미국 자동차가 앞으로 한국에서 많이 팔릴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한테 지금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지지율을 끌어높이고 있는 거고 700억에서 800억 우리가 지금 1년에 부담하고 있는 방위 분담이 약 한 9,600억 정도입니다. 1조 정도 1조 정도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만약에 어느 정도 더 높였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봐라 내가 우리의 예산을 이렇게 높였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 0.몇 %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볼 적에는 예를 들어 뭐 7천만 불을 아꼈다, 뭐 1억 불을 아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굉장히 국내 정치적인 접근이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불을 했는데 결국 한국이나 일본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보전해주지 않는다. 왜가 우리가 이 미친 짓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굉장히 표피적인 접근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 국내적으로는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일반 대중한테는 어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들이 전혀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공감을 얻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좀 굉장히 어려운 방위 분담 협상, 동맹의 어떤 그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 한미 연합 훈련과 비용 문제를 연결짓는 부분이 미국 언론에서는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뭔가 정치라든지 향후 선거에서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글쎄, 그게 지금 보면 그 미국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 퍼블릭 오피니언하고 엘리트 오피니언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들은 뭐 외교 정책이라든지 국내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요하게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 동맹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돈 문제로 그걸 바라보고 있고 쉽게 연합훈련도 중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중국의 부상,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부상을 쉽게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 그 일자리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내 경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시급 한 9불, 8불 이러한 일자리도 질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 찾았는데 지금은 시급 한 15불, 16불짜리 시급도 남아돈답니다. 네. 일자리가 너무 남아돈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미국 우선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결실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내받아주니 뭐 그 중부에 있는 국민들이야 당연히 뭐 또 한미 동맹이니 미일 동맹이니 이런 것보다는 자기 일자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들과 엘리트들 간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이라든지 이런 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한 43%까지 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계속되지 않을까. 특히 올해 말 그 중간 선거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현우 국립외교연구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